날이 추운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척추를 보호하는 근육과 인대들이 수축하고 경직되면서 잦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척추 질환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척추 질환이 노화로 인한 신체적 퇴행으로 일어난 노년층에게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추운 겨울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스마트폰 및 각종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젊은 환자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의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면서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정식 명칭은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허리에 압력을 받으면 이 추간판이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정확한 이름은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허리뼈 사이 추간판, 즉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시작되는데요. 허리 디스크의 빈도는 20대에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여 활동성이 강한 40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허리의 근육과 인대의 과사용, 잘못된 자세, 비만, 흡연 등이 있습니다. 골프나 축구, 족구 등의 운동을 격하게 하는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나 넘어지고 부딪히는 외상적인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인 허리 통증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나기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과 오인하기 쉬운데요. 허리 디스크의 경우 허리를 숙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나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경우 증상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는 자세와 관계없이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서거나 혹은 걸을 때 증상이 발생합니다. 주로 허리 아래로 엉치부터 다리까지 당기거나 저리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있는 자세에서 심해지고 똑바로 서서 걷거나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조금 편해지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꼭 허리가 아프지는 않으므로 허벅지나 종아리, 무릎 주변으로 통증이 생긴다면 관절염만 의심할 것이 아니라 디스크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디스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말랑한 수액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 그 뒷부분으로 척추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인대가 늘어나 신경가지를 누르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때 수액이 터지면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약화합니다. 초기 단계의 디스크나 증상 발생의 기간이 짧은 경우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크가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 뿌리를 자극해 염증이 발생하여 생기는 것으로 염증이 심하지 않다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흡수되는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에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진단은 진찰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찰을 통해 허리 디스크 증상을 확인하는데요. 바로 누운 후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서서히 올려보았을 때 다리 뒤로 전기가 흐르듯이 뻗치는 통증이 발생하여 정상 쪽에 비하여 아픈 다리를 올릴 수 없으면 허리 디스크를 진단합니다. 이후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정상 허리 굴곡의 감소가 있는지 또 다른 진단을 감별할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 심한 5% 전후의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꼭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잘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다리의 감각 이상이나 힘 빠짐, 대소변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제에는 진통제가 사용되는데요. 진통제의 투여 목적은 통증 완화와 운동 기능의 회복, 그리고 통증 원인인 염증을 없애는 작용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탈출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사 치료는 증상 호전과 함께 치료 효과를 같이 가져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로 인한 통증의 주 원인은 신경 뿌리의 염증으로 주사 치료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영은 흔히 디스크 환자의 관절을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운동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디스크 병변 부위를 과도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 질환에 따라 궁합이 잘 맞는 수영법이 따로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반복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면 통증이 악화하므로 수영법 중 평형보다 허리 사용이 적은 자유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통증이 심하다면 주사치료를 통해 급성 통증을 조절하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허리 디스크 환자는 서거나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NO, 아닙니다.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수술을 받은 직후라면 모를까 계속 누워있으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줄어들어 디스크를 악화시키거나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을 높게 만듭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서서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허리 디스크 환자는 평상시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역시 장기적으로는 NO, 아닙니다. 일을 하거나 앉아있을 때 잠깐 착용하는 것은 통증을 완화시켜주지만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보조기를 차고 다니면 근력이 약화되고 허리 근육의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는 가능한 일입니다. 디스크의 원인은 나쁜 자세 등의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근력 부족, 노화, 외부 압력 등인데요. 수술했더라도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주변에 다른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잠깐 허리를 펴주거나 주변을 걸으면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보호 장비를 이용하여 다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때 허리와 등을 등받이에 대고 앉으면 척추 근육으로 가는 압력이 낮아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혹은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고 무릎이 엉덩이 관절보다 높게 앉는 자세도 척추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입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